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늘어난 가계부채가 125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증가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 대출을 통해서 주식 시장 등에 투자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향을 준 것은 코로나19가 지난해 내내 장기화되면서 생활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계부채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 1인당 약 3,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 미래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OECD나 IMF 등에서도 한국 경제의 가장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1년 뒤를 비교한 물가 수준 전망 지수도 2포인트 상승해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농축수산물과 집세, 공공요금이 1, 2, 3위로 꼽혀 의식주의 영위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비와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의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서민들의 삶에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시장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중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공과금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정부의 감면 동료에 따라 지금까지 74개 지자체와 1,040개의 기업체 모두 57억 원 규모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1개월분 감면 혜택의 규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정책위를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논의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으신 피해 업종, 피해 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이, 더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추경이 시행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제3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키는 고용안전망 양축의 하나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올해 시행된 데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국회에 있었던 산업재해 청문회에 드러났듯 노동자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전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2024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들을 고용보험 체계 내에 편입시켜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그 길까지 나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고 노동자와 서민 대중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C협회가 주요 일간지 부수 조작에 대해서
했다. 그 ABC협회에 발표된 주요 일간지 부수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신문 유료 부수 문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언론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ABC협회가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문체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이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문체부의 일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주요 언론사들의 공시 부수보다는 실제 조사 결과는 그 절반 수준에 도 못 미치는 4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해 ABC가 발표한 게 116만 부에 달하는데 실제 일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절반이면 58만 부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ABC협회 임직원이 개입해서 허위 공시 결과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그리고 신문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이러한 ABC 조작에 함께 했는지, 이 내용을 문체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ABC협회 유료 주표는 광고 단가 그리고 신문 우송료의 국고 지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행 부수에 따라서 상당히 큰 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ABC 조선중앙동아일보 3개 신문사는 발행 부수 그 공시 결과에 따라서 A군에 편입되면서 가장 좋은 광고 단가 그다음에 신문 우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만약에 부당한 게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부당 수익이고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이 됩니다. 정부의 빠른 조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말기 할부 금리가 2009년도 도입된 이래 5.9%에 거의 변화 없이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도 아무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통신 3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금리 인하 할부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통신 3사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세부 내역을 밝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사의 그 금리가 단말기 환불 금리가 5.9%로 동일하게 10년째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에게 다시 한번 이 담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